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K방산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돌입했는데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대규모 방산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호주에서 K9 자주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위치한 아발론 공항 내에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약 15만 규모로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운영하는 현지 생산 공장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자주포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AS9 허츠커 자주포와 AS10 탄약운반 장갑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으며 AS9과 AS10은 각각 K9과 K10의 호주 맞춤형 모델로 호주의 환경과 작전 요구에 맞게 개량된 버전입니다. 호주 육군은 2027년까지 총 30문의 AS9 자주포와 15대의 AS10 탄약운반 장갑차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호주는 자주포 도입을 결정할 때 독일의 판처하우비체 2000, 미국의 M109 팔라딘 등과 비교했지만 결국 K9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포를 탑재하고 최대 54km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첨단 GPS가 결합되어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미국산 자주포보다 유지보수가 쉬우며 현지 생산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실전 배치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현지 생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납품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까지 직접 지원하는 패키지 수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KF-21 전투기 등도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나토 및 서방권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집약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유럽, 동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옵션 물량까지 모두 도입을 완료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신뢰성을 다시금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혹한의 북극권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과 맞춤형 설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폴란드 또한 K2 전차 14대를 추가로 도입하며 K9 자주포 144문을 확보하였습니다. 본래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납품 일정이 대폭 앞당겨지면서 2025년 내 조기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내에서는 이처럼 대형 무기 체계에서 예정보다 앞당겨 납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는 한국의 납기 준수 능력과 전략적 가치가 유럽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호주 또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차량을 처음으로 인도받으며 본격적인 전력화를 선언하였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K9과 K10이 결합된 상태의 사진을 공개하며 공식적인 납품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K9 자주포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신속한 납기와 현지화 대응 능력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각국의 기후와 작전 환경에 맞춘 개량형 K9 자주포를 설계하며 방산 산업의 최전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르웨이형 K9는 북극권 환경에 적합하도록 서스펜션과 엔진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오딘 화력 통제 시스템과 내부 보호 장비를 갖춰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폴란드형 K9는 자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보병 네트워크와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되었으며
추가 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호주형 K9은 사막과 험지에서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조 시스템과 방어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업체는 각국의 요구를 100% 반영하는 맞춤형 설계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에서도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도입된 K9 자주포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형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뛰어넘었다 며 극찬하였으며 추가 계약이 성사될 경우 유럽 내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방산업체의 독보적인 산업 역량에 주목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제품이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는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사막 지형에서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엔진 기술력과 현지화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약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2027년까지 유럽 육상 무기 매출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럽 내 방산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인 SMV1000을 개발하여 K9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일제 MTU 엔진을 대체하며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방산 자립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속한 납품과 철저한 품질 관리, 국가별 맞춤 설계 능력은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활약이 기대되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더욱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낼 것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K9은 단연 K방산의 대표 선수로 손꼽힙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실전에 얼마나 월등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주포 6문 중 2문이 공격받아 이상을 일으켰으나 대한민국 군은 적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즉각 반격하여 북한군 주력이 있는 무도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군 방사포탄의 탄도로부터 발사 위치를 즉시 파악해 엄청난 화력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미 실전 경험으로 성능을 입증한 K9 자주포는 현재 더욱 높아진 성능으로 세계에서 알력 높은 독일산 자주포와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독일산보다 한국산이 낫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불기 시작한 한국 무기 열풍은 사그러들지 모른 채 타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K9을 탈락시키고 독일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조차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국군 원로 장군들은 정치적 이유만으로 한국산 자주포가 아닌 독일산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에서 도입한 독일 자주포 자체의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하고 실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탈락하고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가 채택되었습니다.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에 독일 KMW사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제작한 무인 포탑을 탑재하여 만들어진 자주포로 이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비교 테스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여타 방산 업체들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정당당한 맞대결 이후 떨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노르웨이 현지 테스트와 같은 성능 비교 테스트도 받아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자주포 사업은 2025년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국과 독일 간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자주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를 직접 운용할 영국 군인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들이 실전에서 얻은 교훈을 잊은 거냐고 분통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어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이지만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되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복서 장갑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호주 장갑차 수주 전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던 당시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25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 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있으며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방어체계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심해지면 창난과 호흡곤란, 마비 발작을 겪다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대로 계속 노출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서운 점은 무생무치 저자극 금세 알아차리게 힘들고 의식 혼탁을 동반하여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었더라도 전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누구도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으로 가정하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정도가 심하면 살기 위해서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랬다가는 역으로 적에게 총알셀에 노출될 수 있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 외에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앞선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IQ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에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는데도 반동 제어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피라냐 장갑차는 복서 장갑차보다 휠 한 쌍이 더 많고
크고 무거운 장갑차인데도 반동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더 작고 가벼운 복서 차체로 완벽하게 반동을 제어할 수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서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서는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졸속으로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 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있냐는 것에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 감쇄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하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휴대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받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인데요.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험지를 오르내리는 능력은 한국산 기갑 전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전선에서 적합한 자주포가 무엇인지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에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